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3월의 첫 출근길인 오늘 아침 기온은 완주 3도, 군산 5.5도, 전주 6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습니다. 중국발 고농도 스모그의 유입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예보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6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포근하겠습니다. 낮 동안 일부 지역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평년보다 2, 3도가량 높은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전라도가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 100개가 넘는 마을을 향토산업 마을로 조성했는데요.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마을이 적지 않습니다. 각종 시설의 활용 방안을 찾는 게 급선무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원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에 지정된 진안군의 한 향토산업 마을입니다. 2억 원을 들여 한과 제조시설을 건립했지만 거의 운영되지 않고 가공시설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향토산업 마을. 근데 그걸 지금 안 해요. 그래요? 네. 한가한데 한가를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안 하고 있어요. 이 마을은 시래기 가공 사업에 2억 원을 지원받아 향토산업마을로 지정됐지만 최근 3년 동안 가동을 못했습니다. 올 들어 찾은 돌파구는 농산물 가공 판매에 경험이 있는 귀촌인과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판매를 할 수 있는 분하고 농촌에서 원자재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런 걸 노려서 제가 귀촌을 요구를 했습니다. 귀촌한 주민이 농산물을 가공해서 SNS에 판매하고 주민들은 원료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건강차를 만들었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농장에서 물건을 받아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귀촌하면서 마을 분들이 이제 농사 지으신 걸로 제가 가공을 한번 해보려고요. 전라북도는 2014년까지 262억 원을 투입해 110개 마을을 향토산업마을로 지정했습니다. 운영 인력을 발굴해서 연결시켜주는 것이 활성화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 이런 걸 활용해서 그 유휴시설에 좀 청년들이 같이 주민들하고 이걸 활성화하고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또 사업들을 지금 추진할 계획이고. 전라북도는 다음 달부터 전체 향토산업 마을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지자체마다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이 들어가지만 최소한의 운영비도 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조성 과정에 거품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일입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2017년에 조성된 남원의 화물차 공영차고지입니다. 26억 원을 투입해 215면을 조성했는데 이용률은 높지 않습니다. 유료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수탁자가 없어 결국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의 경우 50억 원을 들여 조성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3명의 직원이 관리하고 있지만 지난해 수입은 4천만 원으로 인건비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어느 지역이건 최소한의 운영비도 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기시에서 인건비 24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도 한 세대 없다 보니까 벌써 한 사람 수요금이 한 사람마다 2천만 원, 2,5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1월부터 장동에 화물차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전주시도 고민입니다. 370면을 조성하는데 145억 원이나 들어가게 됩니다. 유료로 운영한다는 계획이지만 한 해 7천만 원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체 방안으로는 여러 수익 사업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무실을 갖다가 임대 내주는 방향도 있고. 열악한 살림살이에 부담을 줄이려면 주차장 조성 비용을 줄이거나 가동률을 높이며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새만금이 한중산업협력단지로 지정된 지 벌써 4년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새만금 한중산단을 어떻게 추진할지 올해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중국 기업 두 곳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한중 합작 기업 한 곳도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가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새만금 쪽에다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중국 자본의 투자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지만
정작 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 조성은 더디기만 합니다. 지난 2015년 10월 지정됐지만 사드 갈등 탓에 후속 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상반기에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의 관련 국장급 실무회의가, 하반기에 차관급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이 큰 틀에서 합의한 화장품과 식품, 그리고 로봇과 헬스케어 등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용역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금년에 아마 이제 양측이 만나가지고 그런 연구 결과를 공유해서 어떻게 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좀 만들까 그런 것. 그동안 사드 갈등 여파로 지지부진했지만 올해는 대중국 전진기지를 목표로 한 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완주군이 중고생의 등하교를 돕는 통학택시를 운행합니다. 순창군은 빈집을 고쳐서 무상 임대해주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새학기가 시작된 오늘부터 중고생의 등하교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통학택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통학택시는 통학거리가 멀거나 버스 이용이 불편한 중고생이 이용할 수 있고 요금은 1,000원입니다. 순창군이 농촌 빈집 11채를 고쳐서 귀농귀촌인 등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줍니다. 집주인에게 최대 1,200만 원의 수리비가 지원되는데 이달 말까지 사업 참여자를 선정합니다. 농촌 경관을 해치는 빈집을 새롭게 정비해서 무상 임대를 해줌으로써 귀농귀촌인과 지역 예술가들에게 안정적인 활동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난 로컬푸드 직매장이 전주시 호성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직매장은 신선채소와 홍삼 등 130여 개 판매 제품과 더불어 조격체험장과 로컬 식당을 갖췄습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한겨울에도 미꾸리 치어를 인공부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6월에나 공급하던 미꾸리 치어를 양식 최적기인 4월부터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 연기 사태로 보육 대란이 우려되고 있지만 전북의 사립유치원은 정상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의 150여 개 사립유치원이 오늘 모두 정상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늘 아침 사립유치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이 있을 경우 국공립유치원, 어린이집 등과 연계해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전북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도는 최근 중국과 동남아시아로의 농수산식품 수출이 크게 늘고 있어 올해 수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10% 많은 3억 4천만 달러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지난 2016년 2억 달러에서 2017년 2억 2천만 달러, 그리고 지난해 3억 1천만 달러로 계속 증가했습니다. 군산시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새로운 연구개발 특구 모델인 강소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특구 종합계획을 작성하고 전문가 공청회 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 상반기에 지정 요청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군산시는 새만금 산업단지가 강소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면 세금 면제와 개발 부담금 감면 등의 각종 혜택으로 에너지와 미래형 자동차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 세계 잼버리 예정지를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잼버리 홍보 쉼터가 조성됩니다. 전라도와 부안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세계 잼버리 예정지 인근 국도 30호선에 잼버리 안내센터와 상징 조형물, 주차장 등을 갖춘 쉼터를 내년까지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달부터 무주 태권도원에서 상설 공연이 시작됩니다. 태권도진흥재단과 주식회사 비가비 컴퍼니가 함께 진행하는 상설 공연은 고난도 격파와 창작 품새, 그리고 타악과 사물놀이 등이 결합된 태권타악 퍼포먼스입니다. 태권도원 상설 공연은 이달에는 매일 한 차례씩 열리고 다음 달부터는 매일 2차례씩 펼쳐집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